안녕하세요, 모토란입니다. 자, 간만에 아우디에서 타보고 싶은 차가 나왔어요. A7 PHEV입니다. 자, 그런데 차 얘기하기 이전에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이 뭐 살이 쪘건 뭐 돼지가 됐건 뭐 햄토리가 기니피그가 됐건 뭔 상관인데 그냥 차 얘기만 똑바로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근데 이제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살찐 게 불쾌해서 볼 수가 없다, 구독 취소하겠다, 정상 체형이 아닌 사람이 하는 리뷰는 뭐 믿을 수가 없다, 오만 난리를 다시더니 이제 어떤 구독자분은 야, 내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야, 식물성 단백질 32g 뭐 대두 단백질이고 무슨 뭐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끼 대용으로도 괜찮고 맛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보내줘가지고 또 먹어봤더니 맛있어 또. 그래가지고 이거 밥 먹고 나서 한 통씩 또 먹고 있잖아 이거를. 자, 그래서 아무리 살이 쪘어도 차 느껴지는 거 안 달라져요. 정말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이거는 한 끼 대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지금 물론 저처럼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 이거를 간식으로 한 통씩 또 먹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, 단백질도 32g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한 통 먹는 걸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로 딱 먹으면은 이게 우유에 타먹거나 물에 타먹거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, 진짜 그 미숫가루 한 숟갈 크게 딱 넣은 다음에 꿀 한 덩어리 딱 집어넣어가지고 타먹을 때 딱 그 느낌 있죠? 그 느낌이에요. 그래가지고 오트밀도 딱 씹히고, 네.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먹으면서 살도 빼보는 것으로 하겠으나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도 저 함께 다이어트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단백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김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싸게 판매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네, 쿠폰 큰 거 하나 붙여가지고 네, 그 댓글에 네,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20개들이 한 박스에 39,000원. 네, A7 PHEV입니다. 자, 여러분, 요즘에 PHEV 차량들 정말 관심들 많으실 텐데 정말 주목할 만한 차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. 그리고 또 가격대도 이 독일 3사의 PHEV 차량을 본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5302, 뭐 2302, X5 452 뭐 이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다 요 1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, 2천에서 다 이렇게 놀거든요. 그런데 지금 얘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9,900만 원에 출시를 해서 지금 한 5% 정도 DC가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PHEV 차량을 보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딱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, 자, 그 전에 도대체가 PHEV 차는 왜 타는 거야 도대체. 야, 그쪽 전기차 충전소 가면은 맨날 PHEV 차량들이 다 꼽고 있어가지고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 뭐 힘들고 가뜩이나 충전기 개수도 부족한데 도대체 저 차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, 이 PHEV 차량들을 자꾸 이제 경험해보고 주변에서 보고 하다 보면 와, 이게 어쩌면 완전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기 그 이전에 그 다리 역할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차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PHEV 차량을 산 지 1년 됐나? 키로수도 한 2만 키로 되나? 근데 엔진을 구동한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되나 그래요. 출퇴근이 왕복 한 80km 정도 되는데 딱 40씩 타고 회사에도 충전기 있고 집에도 충전기가 있고, 그래서 출근하면 꽂고 퇴근하면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PHEV 차량인데 엔진을 구동하는 시간이 1년에 1시간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있는데,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야,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전기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았어?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, 자,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진 구동 시간이 1시간 됐다라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자, PHEV 차량은 전기 모드로 모터만 사용해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전기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도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지금도 얘도 이게 EV 모드고 여기서 누르면 자동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나오죠. 자동 하이브리드. 야, 이게 자동 하이브리드가 뭐냐? 자동 하이브리드가. 이 아우디는 무슨 맨날 번역을 되나만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여기 차량에서도 들어가면은 이 에너지 흐름도 보여줘. 이게 유량 디스플레이가 뭐냐? 유량 디스플레이가 잠재 주행거리. 잠재 주행거리는 그나마 좀 이해할 만하고, 효율적인 주행 지원. 이 미친 거냐고 진짜. 이거 뭐냐면 그 회생제동 세팅하는 거거든요. 회생제동 세팅하는 거. 회생제동 세팅하는 거 이름을 갖다가 효율적인 주행 지원이래. 그리고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.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이라고 했잖아. 모니터링인데 모니터링이 안 돼. 이게 가격이 1억짜리인데요. 이게 타이어 공기압을 안 보여주는 게 어딨냐고. 그럼 번역이라도 이렇게 해놓지를 말든가. 뭐 아무튼 얘기가 잠깐 샜는데, 이렇게 PHEV 차량들은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모드가 어떨 때 사용이 되냐? 내가 진짜 전기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, 갑작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,
그때 엔진이 잠깐씩만 켜주더라도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회생자동으로 배터리 충전해 가면서 그냥 저냥 또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것도 썩 괜찮은 연비로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충전소를 갈 수 없어서 이제 차가 길바닥에 멈춰 하는 순간에 엔진이 단 1분씩 3번만 들어와줘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말 100% 다 끌어다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.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기차는요 무게가 무거워집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워낙에 차를 타다 보면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면서도 이 승차감 말씀을 유난히 많이 드리게 되는데, 저희 영상을 꾸준히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기차 리뷰하면서 이게 전기차들의 승차감을 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잘 안 나와요. 대표적으로 최근에 리뷰했던 EV9 같은 경우도 다 좋은데 그건 승차감 하나로 그건 그냥 완전 조진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가 되면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kg가 무거워진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 400에서 500kg라는 중량이 추가된 상태에서의 승차감을 새롭게 잡아낸다는 거는 그냥 이건 차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낫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그냥 단지 위아래로 찰랑거리는 승차감뿐만 아니라 차가 무거워지게 되면, 그리고 무거워진 상태에서 또 만약에 차고까지 높아졌다, SUV다라고 하면은 이 좌우로 비틀어지는 롤을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러다 보면 또 스테빌라이저가 두꺼운 게 들어가고 두꺼운 게 들어갈수록 또 잔요철을 잘 못 걸리게 되고 이런 좀 악순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차는 또 더 무거워지고 고장날 요소는 많아지고,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만 구현해내면 또 대단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차들도 있습니다. 뭐 iX50, 뭐 타이칸. 자, 그런데 뭐가 문제죠? 비싸져요. 자, 근데 아무래도 PHEV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. 모든 PHEV 차량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뭐 그 와중에 200~300E처럼 다른 애들보다는 좀 무게가 많이 늘어나고 배터리를 막 저기 트렁크 위에다 갖다 얹어놔가지고 막 롤센터 막 다 무너지고 막 승차감 개판되고 뭐 이런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 A7이라는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터로만도 구동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원래 A7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승차감에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전기차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, 정말 미끄러지듯이 엔진 때문에 뭐 꿀렁거리고 뭐 RPM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, 거기다가 또 이제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용해지기까지 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이제 안락한 럭셔리한 드라이빙을 하기에 굉장히 좀 더 걸맞는 그런 세팅이 가능해지는 거죠. 그래서 PHEV 차량을 타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, 일단 첫 번째는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다.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. 그리고 두 번째, 모터로만 가는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셀링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공차 중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도 같이 잡을 수 있다가 두 번째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전기로 다니면서도 혹여나 내가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기름 넣고 엔진으로 다니면 그만이라는 거네.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PHEV 차량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승차감 얘기를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면, 자, 1세대 A7으로 잠깐 넘어가서 그 A7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흡사 물침대 같은 승차감을 만들어 줬었어요. 지금 생각을 해봐도 아우디가 왜 그런 세팅을 했나 잘 모르겠는데, 에어 서스펜션도 진짜 유난히 좀 되게 찰랑찰랑거리도록 세팅을 했었어가지고, 그래서 그 1세대 A7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 줬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 승차감 때문에 진짜 그렇게 많이 팔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번 2세대 A7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코리아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다 빼고 가지고 들어왔죠. 그래서 요전 A7 리뷰할 때도 그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제가 드러냈었는데, 후경에도 들어가 있던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죠.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느낌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. 지금 판매되고 있는 A7의 5 TFSI 6기통 모델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본적으로 A7의 승차감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이런 좀 잔요철들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면 그냥 뭉개고 갔을 애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. 지금 요런 턱도 푸둑했을 때 이제 보통 에어스프링이 이제 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세팅된 애들은 저런 거는 그냥 뭉개고 지나다니죠. 여기도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떴다가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더 소프트하죠. 그래서 얘도 지금 그 내연기관 A7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던 A7의 그 고급진 그 찰랑찰랑한 그 승차감을 생각하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. 자, 하지만 얘는 그 A7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.
그건 바로 가격입니다. 자,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PHEV로 바뀌었더니 바로 이제 뭐 후륜 모델이 그냥 8천만 원대까지 확 뛰어버리죠.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. 2302 같은 경우에는 PHEV라고 해가지고 그 4기통 딸딸이를 넣고 1억 가까이를 받아버리잖아요. 다들 PHEV가 붙으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얘는 이랬거나 저쨌거나 얘는 A7이에요. 그래도 우리가 5랑 2랑 A6보다는 한 급 위로 쳐주는 A7이고 얘의 엄연한 동급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CLS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냥 이 녀석의 내연기관 모델 그냥 그 5 TFSI만 본다 하더라도 1억인데 얘는 PHEV가 됐음에도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졌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5302, 2302와 가격이 비슷한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 5302랑 2302의 승차감과 비교를 또 해야 될 텐데 그냥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302는 그냥 그건 잘못 만든 차예요. 그건 잘못 만든 차예요. 걔는 진짜 일단 뭐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근데 딱딱한데 무지성으로 딱딱해가지고 막 롤은 롤대로 못 잡고 막 잔진동 겁나 들어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꿀렁거리고 그래서 걔는 일단 제끼고 5302랑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지금 고속에서의 범프 상황에서는 둘이 뭐가 더 낫나 뭐가 더 나쁜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으로 되게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. 둘 다 뭐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단히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PHEV인데 저렇게 고속으로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안정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네 정도의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자 중요한 건 저속으로 내려가서요. 그리고 저속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이런 이런 자잘한 좌우로 이렇게 막 놓으면 엄청 안 좋은 곳을 이렇게 옆으로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 뭐 방지턱도 사실 마찬가지고요. 뭐 좀 빠른 속도로 넘으면 이야 50 이 저속에서의 요철을 처리해내는 능력은 5302랑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느낌이에요. 훨씬 좋은 느낌이에요.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. 원래 A7 1세대 혹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CLS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은 가격대에 있는 이제 다른 PHEV 차량들과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이게 또 평가가 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일단 2300은 요런 방지턱 네, 이거 뭐 엄두도 못 내고요. EV9 같은 경우에 요거보다도 더 낮은 속도, 네, 더 낮은 속도로 지날 때 차가 진짜 완전히 다 그 부서지는 소리가 나거든요. 정말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, 네,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넘죠. 그리고 저속에서는 5302도 이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만들지 못했어요. 자, 하지만 물론 5302는 그 BMW 다른 5 시리즈들만큼 뭐 그 정도로 경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BMW였고 5 시리즈다 보니까 나름대로 차의 거동이 또 굉장히 경쾌한 그런 느낌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A7은 또 이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확실히 아우디는 이제 뭐 고속 항속용이다 약간 뭐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.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지금 약간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쉬운 게 도대체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로드 노이즈가 되게 많이 거슬리게 들어와요. 물론 이게 전기 모드로 다니는 상황이 많은 만큼 그리고 또 얘가 4기통이기는 하지만 그 2302처럼 4기통 사운드가 이렇게 거슬리지가 않거든요. 시동 걸릴 때도 정말 부드러워서 어지간하면 눈치챌 수 없어요. 오히려 진동이나 소리보다는 약간 꿀렁거리는 느낌이 아주 살짝 나는데 그 살짝 나는 그 느낌 때문에 엔진이 켜진 거를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. 물론 그렇게 조용하다 보니까 더 이 로드 노이즈가 부각돼서 들어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고 저거고를 다 떠나서 그래도 1억짜리 차고 A7인데 로드 노이즈가 좀 과하게 들어오는 느낌이다. 그러니까 고속도로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이런 도로만 다녀도 좀 많이 거슬려요. 여기는 제가 리뷰하면서 모든 차들을 진짜 막 10번 이상 지나다니는 도로예요. 그러니까 평상시랑 유난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. 그러니까 평상시랑 동일한 상황에서 좀 똑같이 차를 차보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거슬리는 차가 뭐 진짜 뭐 EV9 같은 차나 정말 뭐 스포츠카들을 타는 게 아니고서는 저 길이 이렇게 막 시끄럽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네, 얘가 좀 시끄럽다라고 느껴지는 편이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도 조금 로드 노이즈가 들어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얘는 타이어를 필히 좀 그 안에 그 흡음재가 좀 들어가 있는 타이어로 한번 좀 바꾼다던가
타이어 쪽으로라도 좀 한번 좀 손을 보고 타면은 좀 확실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로드 노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냥 도로의 사운드 있죠. 옆에 차 지나다니는 소리, 그리고 터널 지나다니면 옆에 차 지나다니는 소리들이 조금 더 크게 들리잖아요. 이 타이어 웅웅 거리는 소리들 때문에. 네, 그런 소리들도 이 급에 비하면 좀 너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, 모르겠어요. 저는 그 OTFSI 내연기관 모델 탈 때는 사실 요건 잘 못 느꼈거든요. 네, 근데 지금 좀 거슬리게 들어오고 있다. 그렇고 전기를 충전해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, 자, PHEV 차량의 주행 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, 전기차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전기차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연비가 안 좋아져요.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연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, 얘네는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올라가야, 고속 항속 주행을 해야 전기 연비가 좋아집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얘가 엔진 다음 모터 다음 미션 있잖아요. 그럼 모터로만 갈 때 모터가 힘을 어디에 준다? 미션에 준다. 그럼 미션이 어떻게 해준다? 변속을 해준다.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냥 EV 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속을 딱 하면 중간에 변속이 되는 게 느껴져요. 뭐 타이칸처럼 중간에 뭐 빵 때리는 정도까지는 아닌데, 가다 보면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6단, 7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전기차와는 반대다. 전기차와는 반대로 얘는 고속 항속 주행을 하면 할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진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PHEV 차량을 구매하실 때 나는 출퇴근 왕복 40km니까 충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실 때, 과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40km가 안 막히는 고속 항속으로 40인지 계속 막히는 길을 40km를 가야 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계속 막히는 길을 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시내 주행만 하면 연비 안 좋아지는 것처럼 얼마 못 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대략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40km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이제 인터넷에 실제 차주분들의 많은 이제 후기들,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무리 PHEV라고 하지만 이제 엔진 미션 얘기 아예 안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아우디, 폭스바겐, 포르쉐 요 그룹에서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쓰는 게 있죠. 그래서 그게 이트론이나 타이칸 이렇게 들어가는데, 혹시 걔네랑 똑같은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시스템은 아니고 얘도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기는 해요. 전자식 브레이크이기는 한데 여기서 530E에 비해서, 그리고 2300E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확실히 그 타이칸이나 이트론 GT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도 그랬지만 얘네가 브레이크 세팅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이 전자식 브레이크들이 담력이 실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누를 때 그 느낌이랑 많이 달라지고, 또 낭창낭창 거려가지고 좀 소프트한 운전을, 좀 이렇게 부드러운 브레이킹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. 특히나 저속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계속 밟으면서 가야 될 때, 그때 이렇게 부드러운 운전을 하기가 좀 되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, BMW도 전자식 브레이크들이 세팅이 좀 약간 별로거든요. 현대는 진짜 최악이고, 근데 지금 얘는 뭐 이렇게 고속 상황에서 이렇게 쭉 밟았을 때도 딱 적당히 들어가면서 뻑뻑해지면서 이렇게 담력을 잘 만들어주고, 저속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. 이런 상황이죠. 거의 다 멈췄을 때 끝까지 싹 멈춰서 딱 멈춰야 되는데, 여기 끝에 와가지고 담력이 이렇게 낭창낭창해져 버리면 이렇게 훅 쓴단 말이야, 마지막에. 그리고 또 이제 가다서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제 막히는 시내 구간 같은 데서는 그게 또 정말 큰 단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,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브레이크 세팅도 이제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좀 굉장히 좋은 편이다.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파나메라랑 카이엔에 들어가 있던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, 이게 회생제동이 되는 구간만큼은 브레이크 페달이 실제로 들어가거든요. 보세요.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의 궤도량이 총 이만큼이라면은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까지는 이제 회생제동 구간이고, 여기서부터 더 누르면은 이제 실제 브레이크 패드가 눌리는 구간인데, 요거를 진짜 스무스하게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이 앞쪽 회생제동 구간을 지나서 더 밟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갑자기 뭐 담력이 변한다거나 뭐 좀 그런 이질감이 느껴진다라는 것도 없고,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닐 때 갑자기 엔진이 탁 켜져가지고 동력이 딱 붙는데, 솔직히 말하면은 4기통이라는 거를 크게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. 그러니까 2302 같은 경우에는 딱 타면은 이거 4기통이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.
솔직히 말하면은 이 진동 억제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한 수준으로 진동이 억제돼 있어서 4기통 엔진의 필링을 손으로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에요. 다만 얘가 나름 차가 무겁잖아요. 그리고 출력도도 많이 뽑아놓은 차인데 여기다가 4기통을 갖다가 넣어놓은 결과 전기 없이 이제 지금도 이제 전기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전기가 없는 상태로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니니까 연비가 한 10km? 네, 복합 연비로 한 10km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충전을 나는 계속 하고 다닐 거다. 나는 계속 하고 다닐 거야.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니든 EV 모드로 다니든 나는 충전을 계속해서 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저런 장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차입니다.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승차감이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5 시리즈나 이 클래스에 비하면은 이 뒷자리도 훨씬 더 넓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, A7은 이쁘잖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이 A7은 저는 이 뒤에 이 C필러 쪽이 떨어지는 라인도 너무 예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 윈도우 라인 있죠. 이 옆면이 A필러, B필러, C필러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와 어쩜 그렇게 진짜 세련되게 진짜 이렇게 베젤들이 다들 되게 얇고 서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부분이 정말 자연스럽잖아요. 네, 근데 가뜩이나 얘 지금 까만 A7에다가 또 까만 베젤에 까만 글라스 딱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예쁘던데 그런 디자인적인 네,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브레이킹의 이질감 측면에 있어서 또 굉장히 네, 괜찮은 차량인 것 같고 나는 어차피 계속 충전하면서 탄다. 충전 걱정이 없으신 PHEV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좀 굉장히 좀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 아닌가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뭐 그리고 이왕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 차량 그 사실 이거도 연락처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다. 나중에 문제되면 지우지 뭐. 010-6847-8898 이재하님인데 아우디 도곡에 계신 딜러분이시거든요. 네. 이걸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, 회사 차원도 아니고 그냥 막 까셔도 된다 그러고 네, 이렇게 빌려 주셨는데 네,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네,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단백질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트라인몰에서 판매하고 네, 되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또 요 대표님도 시청자분이셔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싸게 주신다고 싸게 네, 가격 만들어 주신 거니까 네 저는 또 저대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을 빼보겠습니다.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살 뺀다고 공표했다가 그 거짓말쟁이 된 네,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